로어, 출처가 불확실하고 믿기 어렵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1900년대 일본 시즈오카현 중부에 위치한 후지에다시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체불명의 여성으로부터 장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자는 매일같이 전화했으며 전화번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여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6일째, 7일째, 15일째, 30일째. 남자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나 짜증이 났다. 하지만 전화기 속 여성은 남자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날 받을 때까지 하루 종일 전화를 해댔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받고 끊어버리는 것이 나았다. 그러다 45일째 되던 날 갑자기 여자는 날짜를 센 후 이런 말을 한다. 오늘로 45일째. 야, 언제까지 묻어둘 거야?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바로 집 근처 경찰서로 달려가 자수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화기 속 여성은 자신이 한 달 전쯤 폭행 뒤 인근의 인적이 드문 산에 파묻어버린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진 여성의 목소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국에는 임산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지는 요리가 있다. 요리의 이름은 바로 탄카오르양, 직역하면 숯불로 구운 새끼 양이라는 뜻인데 출산 직전에 어미 양을 잡아 그대로 숯불에 구운 뒤 배를 갈라 어미 양과 새끼를 함께 먹는 요리이다. 그런데 이 가혹한 요리를 임산부가 먹게 되면 멀지 않은 날 임산부의 꿈에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인간들이 양에게 했던 짓을 역으로 똑같이 해버리고 임산부는 아이를 잃게 된다고 한다. 세 번째, 영국의 우주 전문가 프레디 박사는 오래전부터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주는 가을이라고 한다.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고 풍년이 계속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인류는 지난 10세기 동안 급속도로 성장해 올 수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우주는 겨울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에는 최소 10만 년 이상 지속되는 빙하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우주의 사계절에는 각기마다의 기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봄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여름과 가을은 종의 진화와 퇴색을, 그리고 겨울은 오염된 것을 털어내는 정화를 뜻한다고 한다. 네 번째, 미국 뉴욕의 지하에는 하수도나 지하철 폐선 등이 어지럽게 얽혀져 있어 그 모습은 마치 미로와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미로와 같은 구조의 지하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아주 오래전부터 노숙자나 불황자들이 자리를 잡아 지상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더지 인간이라 부르곤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두더지 인간들 사이에선 햇빛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세대가 태어났고 그 세대는 어둠에 완벽히 적응하여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이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다섯 번째, 평소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있던 한 청년이 어느 헌책방에서 흥미로운 책을 발견하게 된다. 그 책은 추리소설로 책의 제목과 작가는 매우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재미있어 보였던 청년은 책을 구매하였고 어느 날 그는 소설에 나온 트릭을 그대로 사용하여 빈틈이라고는 없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범행 날짜를 정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사건 이후 뒤처리는 모두 추리소설에 나왔던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렇게 청년은 모든 범행이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청년은 며칠 뒤 집을 찾아온 형사의 명함을 보자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하고 만다. 왜냐하면 담당 형사의 이름이 소설 속 나왔던 탐정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들은 경찰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신기한 점은 책에 나오는 범죄자의 이름이 청년의 이름과 똑같았던 것이다. 여섯 번째, 머나먼 옛날 일본에 한 해안마을이 있었다. 그곳엔 물의 의지를 들을 수 있어 물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실제로 마을 어부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었고 바다에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남성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우가 마을을 덮치게 되는데 이때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집 안에 그대로 계시면 안전할 겁니다. 괜히 도망치려고 나왔다가 폭풍우에 휩쓸리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안심하며 각자의 집에서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 전국 뉴스에 어느 작은 해안 마을에 큰 해일이 덮쳤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생존자는 단 한 명, 그 외의 마을 주민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사망하였고 마을의 집들도 파도에 휩쓸렸는지 전부 부서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집 한 채만은 멀쩡한 상태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곳은 바로 물의 의지를 들을 수 있다던 남성의 집이었다. 아직까지도 폭풍우가 치던 그날 그 남자가 고의로 사람들에게 집에 남아있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7번째, 1500년대 그루지아라는 마을에 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악마라고 사칭하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제로 된 기묘하게 생긴 상자를 내밀었다.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본인이 다시 이곳에 올 때까지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에 더욱 궁금증을 갖기 마련이다. 마을 사람들 또한 남자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전부 열고 싶어서 기웃거렸다. 그래도 최소한의 방편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까운 교회로 상자를 옮겼고 한 명씩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했다.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았던 한 청년이 먼저 쏜살같이 들어갔고 1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결국에 답답함에 마을의 모든 어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어른들이 집에 오지 않자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찾아 나섰지만 교회 안에는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없어져 전원 실종되었다. 며칠 뒤 남자가 마을에 다시 나타나 상자를 들고 웃으며 여유롭게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8번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유명한 도시 괴담이 하나 있다. 그 괴담의 주인공은 신의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종종 나타난다는 남성인데 이 남성은 항상 빨간색 넥타이를 맨 정장을 입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시계를 보고 있다가 카운트다운을 하곤 하는데 그가 10부터 시작해 0까지 말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 9번째, 1900년대 칠레의 한 숲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상한 점이 남성의 시신에서 발견되었는데 사람이면 당연하게 있어야 할 피부 조직의 모공이 발견되지 않았고 눈에 동공이 보이지 않았으며 생식기가 없어서 성별을 판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칠레의 한 대형 병원으로 시신을 옮겼고 그 다음날 전문가들이 부검을 위해 시체보관소를 찾았지만 막상 있었어야 할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사실을 모든 칠레의 언론에서 방영하자 국민들은 이 일을 제기하고 항의하였지만 칠레 정부는 시체가 훼손되었다는 말만 계속할 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버려 이야기는 잊혀버렸다. 10번째, 스코틀랜드의 한 생물학자가 내놓은 학설이다. 동물의 세포엔 유전자가 존재한다. 세포 분열을 할 때 테로메아라는 부분이 점점 짧아져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 분열을 멈춘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노화이다. 하지만 링 형태의 유전자라면 테로메아가 짧아지지 않아 생식을 할 수는 없지만 이론상 불사가 된다. 연구를 지속한 이 생물학자의 주장의 내용에는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5명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